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주말을 맞이하고 보내는 월요일은 항상 힘들기만 한데 이 크립토 마켓에 투자한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축제의 분위기로 엔돌핀이 돌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38,000달러를 넘느냐 39,000달러를 넘느냐 4만 달러는 조금 힘들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러한 전망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며 현재 41,600달러 부근에서 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5.44% 상승한 41,650달러대를 현재 나타내고 있고 이더리움의 경우는 3.97% 상승한 2,244달러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알트코인들도 보합 흐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상승에 따라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 53%,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7.5%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늘 최고 이제 42.18K까지 올랐습니다. 42,180달러까지 42,180달러까지 올랐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이 광경을 이제 실시간으로 보았을 때 정말 비트코인이 고삐 풀림 망아지 마냥 이렇게 상승을 하는구나. 정말 조정 없이 상승을 하고 그 가격대를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파이넥스 거래소를 통해서 이 퓨처 그리드봇 롱 포지션 이제 레버리지 5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일하고 8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수익률이 토탈 수익률이 49.71%로 약 50%에 도달하게 되었네요. 현재 크립토 마켓이 정말 불장의 사이클에 도달했다. 이 크립토 마켓이 반감기가 도래함에 따라 4년 사이클이 다시금 똑같이 이번에도 진행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에 이제 2023년 이번 연도는 그 어느 해보다 퀀트적으로 좀 맞아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12월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산타 랠리입니다. 이 산타 랠리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이야기들 분석들이 많은데 한 기사에서 이러한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산타 랠리의 추억 올해 선물은 누가 줄까? 이제 제롬 파월이 줄 거냐? 금리 인하로 이제 선물을 줄 거냐? 아니면 게리 갠슬러냐? SEC가 현물 ETF를 승인시키면서 투자자들에게 선물을 줄 거냐? 이러한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죠. 이제 이 내용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12월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지 전반적으로 분석한 글입니다. 내용이 잘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방금 헤드라인에 나왔듯이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정책을 이제 금리 인상에서 금리 동결로 금리 동결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12월 FOMC가 12월 13일에서 14일 양일간 열리게 되는데 이때 금리 동결을 선택을 하겠지만서도 제롬 파월의 조동아리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나 시그널들이 나온다면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위험 자산군들은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다.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또한 이 게리 갠슬러 현재 남아있는 초대형 이벤트 중에 하나인 이 현물 ETF를 게리 갠슬러가 이제 승인을 시킬 것이냐도 이제 기대감에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1월 10일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신청한 현물 ETF 21쉐어즈에 관하여 무조건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 기사에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부터 지난해 2022년까지 크리스마스 시즌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2016년 나왔습니다. 2016년에는 비트코인이 전형적인 산타 랠리를 벌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 당시에는 비트코인의 B자도 몰랐습니다. 어디 스쳐 지나가면서도 들어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요. 원화로 100만 원대 초반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가격 대비 원화 기준으로 거의 50배 가까이 저렴한 가격인데요. 가격이 140만 원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랠리 이후 급격한 조정이 있었지만 2월로 접어들면서 다시 상승세를 나타냈다. 2016년 산타 랠리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산타 랠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크립토 마켓에 처음 투자한 해가 2017년
11월로 예상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정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떠한 코인을 넣기만 하더라도 돈을 벌던 장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21년의 장보다 더 미친 장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가격 자체는 2021년보다 당연히 낮았었지만 상승률이나 상승폭 자체는 어마어마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직전에 2천만 원 가까이 상승했다. 2018년 1월 초까지만 해도 랠리 분위기가 여기서 이제 나왔듯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상승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상계의 난이라고 해서 이 법무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락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슨 크립토 마켓이 글로벌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박상기 법무장관의 한마디로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냐라고 보실 수 있지만 그때 당시 2017년 당시에는 크립토 마켓에 있어서 이 대한민국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에도 산타랠리는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고 산타랠리는커녕 가격이 급락했다. 긴긴 핵겨울은 끝날 줄 모른다라고 봤습니다. 2019년 봄으로 접어들면서 서울 테헤란로 일대 암호화폐 종사자들이 하나둘 보이지 않는다 다 폐업을 한 거죠. 탈코인을 선언하는 동료를 보면서 나도 이직을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던 시절이었다라고 보고 있네요. 그러면서 2018년은 산타랠리가 안 이루어졌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V자 모양의 가격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라는 기대감이 생기기도 했지만 2020년 봄은 잔인했다. 코로나 팬데믹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2020년 3월이죠.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되고 정말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루 만에 50% 가까이 하락하는 역대 초유의 사태가 이루어집니다. 정말 이때 당시 저도 개인적으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실시간으로 3%, 5%, 10%, 15%, 20% 이제 한숨 자고 일어나면 또 가격이 떨어져 있고 밥 먹고 나면 가격이 떨어져 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코인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은 불안감 당연히 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거의 가격을 며칠 만에 회복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2019년도 산타랠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대망의 2020년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이제 적용이 됐던 해였는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딛고 2020년 가을부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페이팔이 암호화폐 결제를 선언한 것이 신호탄이었다. 산타랠리는 그 이후 이어지는 빅랠리의 초입이었다라고 하면서 2021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또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의 차량을 결제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한 거는 2021년이죠. 그러면서 2020년에는 산타랠리가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 이제 그의 겨울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11월 이 선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다시금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 ATH인 69,000달러를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비트코인은 급락세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21년은 산타랠리가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작년이죠. 2022년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 테라 루나 여파 2022년 5월 당시 테라 루나 사태가 발생하며 1차 급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테라 루나 사태가 발생을 하고 이에 연관된 수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암호화폐 기업들이 줄도산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주 단위로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테라 루나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그 1달러 패깅이 무너지면서 USDC와 USDT 또한 일시 무너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거의 코인 런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죠. 여기저기 곡소리가 났다. 캐럴송은 상상도 못했다. 이제 장송곡을 준비해야 할 판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테라 루나 사태가 발발하고 조금 괜찮아지나 싶더니 이제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입니다. 이제 2022년 11월 전 세계 3위의
기라성 같은 기라성 네, 죄송합니다. 기라성 같던 FTX가 일시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무너지는 배경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또 바이낸스가 한몫 거들었죠. FTX 우리가 인수하면서 좀 거들어 주겠다 했는데 좀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거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인수는 못하겠다 하면서 급격한 급락이 다시금 시작이 되며 FTX가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발판을 바이낸스가 만들어줬다. 이 이후에 현재 이제 최근에도 바이낸스가 소송에 휘말리면서 다시 한번 FTX의 공포가 시작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생각보다 좀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투자 시장은 잔인하다. 누군가 쓰러진 뒤에 새싹이 돋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12월에 산타랠리가 여태까지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2016년엔 왔었고 2017년에는 왔었고 2018년 안 왔었고 2019년도 안 왔었습니다. 2020년 왔었고 2021년 안 왔었고 2022년도 그냥 안 왔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이후에 2023년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150%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아주 긍정적인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이 올 것이다. 조정이 오고 하락이 오고 35,000달러가 무너지면서 다시금 하락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아니다. 12월에 48,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내년 4월 반감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고점이었던 68,000, 69,000달러를 다시 한번 탈환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가격의 움직임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 단 한 사람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비트코인이 보여준 모습, 4년 사이클의 모습은 여지없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투자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 이제 앞으로 2년 반 뒤에 지금 자산 상태가 근로소득으로는 이제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올랐는지 내렸는지조차 아예 무관심 상태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언제쯤 돌아오게 될까요? 2017년 당시 2018년 당시 상승장에서 멀어졌던 이제 분들이 그리고 그때도 투자를 안 했던 분들이 2021년 상승장에 들어오던 시기는 2017년의 고점이었던 2만 달러를 넘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2만 달러를 훌쩍 넘어서 3만 5천 달러, 4만 달러가 되어서야 부랴부랴 이제 포모가 오면서 자금들을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모라는 것은 나는 아직 투자가 되지 않았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나 이제 투자할 자산의 가격이 오르면서 나 두고 가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벼락거지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조급한 마음으로 투자보다는 투기의 마인드로 투자하는 것을 자금을 넣는 행위를 우리는 흔히 포모라고 합니다.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고점인 68,000달러가 넘는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여러분들 주변은 조용할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과연 신규 자금들이 들어올까요? 개인적으로는 68,000달러를 넘어서 8만 달러, 한화 약 1억 원이 넘었을 때부터 온갖 매스미디어에서 떠들기 시작할 겁니다.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넘어 8천만 원을 넘어서 1억 원을 도달했다, 1억을 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리면 그때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에 과연 투자할까요? 아닙니다. 크립토 마켓에는 들어오겠지만 이 비트코인에는 희한하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2021년 당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이제 한국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비율이 있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겠지만 무려 10%
10%만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고 나머지 90%의 투자자분들은 대부분이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알트코인 투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마 이제 비트코인 크립토 마켓에 2년, 3년, 4년 계속해서 투자하는 해가 늘어날수록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XRP에 대한 비중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 크립토 마켓의 트렌드는 쉽게 변합니다. 정말 하루라도 소식을 놓치게 된다면 변하는 크립토 마켓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단 일주일만 크립토 마켓에 대한 뉴스를 끊더라도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뭔 소린가 하는 소식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트렌드가 빠르게 그 어떤 자산들보다 변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중심을 잡고 있는 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놀랍게도 상승률은 2021년, 2017년에 전고점이었던 하나 4,750원까지 상승했었지만 2021년 당시 전고점에 도달하지도 못했던 XRP가 그 중심을 잡고 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체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던 자산이 알트코인에서 점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로 늘어나는 현상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에 XRP에 대한 가격적인 분석 또한 나왔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 이 리플 6개월 뒤에 과연 얼마에 거래될까라고 헤드라인이 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6개월 뒤면은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루어지고도 이제 2개월이 지난 시점이죠. XRP가 최대 120%까지 이제 랠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알라산타나의 분석의 경우는 리플과 SEC 소송에서 법원이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선언한 7월의 최고치에 도전하며 XRP를 새로운 고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두 가지 조정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제 분석에 따르면 XRP가 약 0.51달러로 조정되면은 현재 가격의 경우는 XRP가 0.62달러이죠. 0.51달러로 조정이 되게 된다면 약 85%의 랠리 경험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리고 0.43달러로 조정될 경우 최대 120%까지 상승할 수 있는 더 큰 랠리가 시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이 분석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하락을 나타내는 트라이앵글 탑 패턴을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단기 예측을 넘어 이 분석가의 경우는 과거 계산을 바탕으로 장기 잠재 가격을 약 5달러로 제시했다고 하는데 현재 가격 대비해서 약 8.5배 정도 상승한 가격이죠. 이 슈퍼사이클 동안에는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복잡해진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분석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해라. 내 분석 듣고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여러 가지 공부하던 중에 내 분석도 그냥 참고 정도 해라 라고 이야기를 좀 돌려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참 우리에게 애증의 코인으로 딱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걸 더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다 팔아버리고 다른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에 넣어버려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XRP 투자를 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드는 현상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XRP를 매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리플사가 정말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업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고 생태계가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실제적인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인데 이 내용도 보게 되면 리플의 자회사 메타코와 이제 SC 사나 조디악 커스터디가 이제 협력을 맺었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아마 메타코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요. 리플사가 커스터디 사업에도 이미 큰 그림을 그리면 이제 자회사를 설립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리플 네트워크에서는 뭐 별의별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NFT도